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1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아이고, 참, 예, 시간이 좀 진행이 많이 됐으니까요. 자, 그럼 빨리빨리 다음 순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순서, 두 번째 순서는요. 대장동 재판 포기했나? 너무 무성의한 검찰입니다. 자, 이 얘기가 뭔 얘긴고 하니, 자, 이겁니다. 자, 오늘 그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출석해서 검찰 네 번째 조사를 받았는데요. 오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오늘 검찰 출석을 했습니다. 검찰 출석을 해가지고 검찰 출석이 오늘도 법원에 출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김용 부원장 표정이 참 그렇더라고요. 어떻게 나를 잡아도 이렇게 나를 잡나 이런 생각도 좀 했던 것 같아요. 여하튼 오늘 김용 부원장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재판 과정을 보면 검찰이 되게 집요하게 재판을 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특히 유동규를 계속 등장시키면서 김용 부원장 상당히 괴롭히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이 되어 왔는데, 예, 오늘 같은 경우는 정말 의외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검찰이요, 너무 재판을 성의 없이, 정말 왜 이렇게 무성의해?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재판을 엉성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저는 보고 살짝 깜짝 놀랐어요. 얘들 재판 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는요. 재판 보겠냐? 너무 무성의한 검찰입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만 오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공판이 열렸습니다. 오늘은요. 피고인 신문입니다. 피고인 신문이 지난 5월 달에도 한 번 있었습니다. 그때는 다른 내용이 아니고 그때는 그 정치 자금, 특히 대선 자금과 관련된 그런 부분에서 진술이 진행이 됐고요. 이번의 경우에는요. 뇌물과 특히 2012년, 2013년, 그다음에 2014년 이 떡값과 뇌물 이런 것들에 대한 그 피고인 신문이 진행이 된 겁니다. 지금 현재 이 김용 부원장에 대한 재판 두 가지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유동규로부터 대선 경선 자금을 6억 얼마를 받았다라는 그런 혐의 한 가지가 있고요. 이게 먼저 재판이 진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2013년, 14년, 15년까지 유동규로부터 떡값이라든지 또는 자기 정치 자금이라든지 기타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 약 1억 9천만 원에 해당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혐의 두 가지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1억 9천만 원 부분에 대한 공판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피고인 신문이 이루어졌습니다. 검찰은 김용 부원장에 대해서 집요하게 캐물었습니다. 먼저 너 2013년, 2014년 이 무렵에 설하고 추석 때 유동규로부터 떡값 각각 1,000만 원씩 받았지? 자, 김용 부원장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안 받았어요. 그런 거 없어요. 라고 딱 잘라서 얘기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벌써 유동규도 말을 진술을 바꿨죠. 처음에는 돈을 줬다. 남욱이 가져온 돈을 받아서 그거를 김용하고 정진성한테 각각 나눠줬다. 라는 식으로 주장했다가 나중에는 정진성한테는 준 게 맞는데 김용한테는 줬던가? 라고 말이 바뀌죠. 나중에는 액수도 1,000만 원인가 500만 원인가 내가 썼던가? 이렇게 바뀌어요. 자, 그래서 일단 2013년 설과 추석의 떡값 부분은 날아갔다고 해도 과언 아니에요. 근데 검찰은 굳이 그런 걸 캐 묻습니다. 유동규 말 들어보니까 돈 준 거 맞는 것 같은데 솔직히 인정하지? 아니, 안 받았는데 뭘 딱 받았다 그러냐? 그렇죠? 예. 자, 그리고 2013년, 2014년에 정치 자금 혹은 뇌물 등등으로 7천만 원과 1억 원을 받았다는 혐의가 있습니다. 이거는요, 유동규가 비닐봉지에다가 돈을 7천만 원을 넣어가지고 아파트 현관 어디서 줬네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이와 관련해서 김용 부원장 받은 적 없어. 뭘 받았다 그래. 걔가 나한테 돈을 주기는 뭘 줘? 라고 딱 잘라서 얘기합니다. 자, 그 외에 몇 가지 질문이 더 나와요. 자, 너 유동규한테
저 우리 한 저 스폰서 한 잡아보자. 나무기 괜찮은 스폰서가 될 것 같은데 건설업체 이거 하나 물어가지고 우리 스폰 하나 잡아보자. 이렇게 그렇게 제안하지 않았어? 막 그런 얘기들 막 해요. 그러니까 김용 부원장 웃기지 마라. 내가 그런 말을 어디서 했다는 얘기냐. 솔직히 나는 그런 말 근처에도 가본 적 없다. 내가 만약에 그런 말 했으면 내가 벌써 콩가루가 돼도 가루가 돼도 100번은 가루가 됐을 거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김용 부원장은 무슨 얘기까지 하느냐면 너 검사 니 말이야 2013년 금월에 성남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나 알아? 전국의 태극기 부대 그 원조격 되던 애들이 성남에 몰려와가지고 이재명 죽이겠다고 설치고 다녔어. 내가 이재명 측근이라고 그때부터 이런 얘기들이 돌았는데 그때 내가 만약에 이렇게 받았으면 나는 그때 이미 끝장났어 이 사람아 라고 이렇게 바로 대받아 쳐버립니다. 검사는 그렇게도 물어봐요. 의형제 맺었다며? 의형제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씨. 내가 친하게 지낸 건 맞아. 의형제라고 해도 될 정도로 친하게 지낸 건 맞는데 의형제 맺고 그런 건 없어. 자, 너 뭐 시로콘가 그 다음에 체리 뭐 술집에 갔다며. 그러니까 갔지. 근데 왜? 그 술값 누가 냈어? 내가 낸 것도 있고 유동규가 낸 적도 있고 정진상이 낸 적도 있고 그렇지 뭐. 유동규 지만 냈다고? 웃기지 말라 그래. 지가 좀 더 많이 냈다면 모르겠는데 지만 냈다? 말 같지않은 소리 하지 말라 그래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렇겠지. 사실 정상이지. 자, 그런데 이 와중에서 검찰이 좀 제가 이렇게 좀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꽤 공방이 치열하게 진행된 것 같은데 실제로 여러분 가서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검사가 되게 무성의하게 질문을 합니다. 사전에 준비해온 질문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사전에 준비해온 질문을 그냥 읽듯이 국어책 읽듯이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그래서 돈 받았지? 안 받았어! 하면서 내가 무슨 일이 있어서 무섭게 했고 이렇게 세세하게 설명하는데 다 상황을 다 설명을 했어요. 돈 받은 게 없고 말도 안 된다 라는 얘기를 분명히 딱 잘라서 얘기를 했는데 또 물어봅니다. 유동규가 너한테 준 돈 그거 남욱한테서 온 돈인 거 알아? 어떻게 알아? 내가 받지를 않았는데. 자, 검찰이 또 묻습니다. 야 근데 너 그 무렵에 스폰서 하나 잡아보자. 남욱이 괜찮은 스폰서다. 뭐 그랬다며. 아니? 자, 니 그때 어느 술집에 가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면서 돈 달라 그랬다며. 아니 돈 받은 적 없다고. 자, 그런데 요까지는 뭐 그럴싸하지. 그 다음 단계 검사가 또 묻습니다. 자, 지금까지 진술을 딱 보아하니까 유동규 말을 보면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데 너 돈 받았지? 안 받았다니까! 자, 여기에 다시 검사가 또 반복을 합니다. 자, 너 돈 받은 거 확실히 맞지? 안 받았다니까! 예. 나 같았으면 그냥 검사 멱살을 잡고 싶은 그런 상황까지 벌어지더군요. 근데 이런 패턴이 계속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4번, 혐의가 크게 4번이에요. 2013년 설, 2013년 추석, 2014년 7천만 원, 그다음 2014년 또 1억 이렇게 4번인데 4번의 질문을 똑같이 이런 순서대로 진행합니다. 그리고 술값 부분에 대해서도 너 체리 가서 술 먹었지? 그거 유동규가 낸 거 알아? 몰라. 근데 사실은 유동규가 낸 게 아니라 실은 남욱이가 냈대. 그거 알아? 몰라. 유동규가 냈는지도 몰랐는데. 예. 자, 그 다음에 너 시로코에 가가지고 유동규한테 그 술값 떠맡겼지. 몇 번이나 했어? 내가 유동규가 산 적도 있고 내가 산 적도 있어. 하고 얘기가 몇 번씩 반복됩니다. 자, 김만배 얘기도 나와요. 김만배 많이 만났지? 아니! 라고. 한 번 만났어. 한 번 만난 것도 누구? 성남시 의회의 민주당 쪽 대표가 있는데 성남시 의회 민주당 쪽 대표가 성대 출신인가 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사람하고 대표하고 김용 부원장하고 그 다음에 김만배 이렇게 같이 만난 게 딱 한 번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계속해서 검찰이 꼬치꼬치 캐묻습니다. 너 남욱이한테 돈 달라 그랬다며. 너 유동규한테 남욱으로부터 돈 받아와라고 시켰다며.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김용 부원장이 뭐라고 화를 내느냐면, 이보시오 검사님, 만약에 내가 그렇게 유동규 시켜가지고 돈 받아오라 그랬으면 내가 한 번쯤은 남욱을 봤어야 되지 않나요? 근데 내가 남욱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남욱도 지가 나 만났다고 한 적 없잖아. 나 정민용도 처음 알았어 이번에. 이기성? 나도 이기성이랑 이번에 처음 알았어. 만난 적도 없어요. 내가 그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았다면 한 번쯤은 얼굴 봤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런데 검찰은 또 아까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 패턴 받았다던데, 진술 보니까 맞는 것 같은데 받았지. 요렇게 이런 정해진 패턴 있잖아요. 요 패턴대로 또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질문을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은 그냥 숙제를 하듯이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한다라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시간은 채워야 되고, 시간 한 2시간 정도 꽈득 4시간 정도 꽉꽉 채워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간 때우기 용으로 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재판이 진행이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보이십니까? 제가 오늘 보면서 한참 웃었어요. 사실 웃음이 막 터지려고 그러는 거를 제가 억지로 참았습니다. 이게 조병구 부장 판사를 제가 조금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서 웃으면 조병구 부장이 째려볼 것 같아가지고 제가 예의 없다라는 소리를 들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되게 조심을 해서 웃지는 않았는데 자꾸 웃음이 자꾸 터져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검사가 뭐라고 계속해서 질문을 하느냐면요. 그런 얘기도 해요. 아니, 유동규가, 성남도시공사 여기 임원으로 있는데, 성남도시공사 임원이 이게, 앞으로 더 승진을 하려면, 시의회에 잘 보여야 되지 않아? 너 시의회에서 민주당 간사였잖아. 그러면, 유동규가 너한테 잘 보여야 되는 거 맞네? 그러니까. 그렇지. 잘 보여야 되기는 하죠. 그죠? 잘 보여야 되지. 예. 그런데 뭐 어떻다고 이러니까, 거봐. 그러니까 유동규가 나한테 돈 줬겠네. 그렇게 얘기합니다. 심지어 뭐도 얘기를 하냐면요.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원래는 이재명 대표가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을 안 하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남시 의회에서, 그러니까 당시 새누리당이 하도 이재명을 괴롭힌 거야. 이재명 하는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발목을 잡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사업 추진을 제대로 할 수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재명 대표가 당시 성남시장이 나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안 할래 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이라는 게 실은 LH공사가 다 부지를 만들고 그 부지를 각 지자체에 나눠주는 거였어요. 위례신도시가 일부분은 하남, 일부분은 성남, 일부분은 서울 송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행정구역별로 땅을 나눠주는데 LH공사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이제 부지 조성을 했으니까 그 대금을 지자체에서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성남시 같은 경우에도 그 대금을 줄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는 거예요. 시의회에서 오케이 안 해주니까 돈을 쓰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포기하려고 했는데, 자, 그 과정에서 이제 그 대장동 업자들이 들어오고 호반건설 들어오고 막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근데 이 호반건설 들어오고 대장동 업자가 들어오고 할 때 이 과정이 사실은 성남도시공사, 그러니까 유동규가 거의 독단적으로 일처리를 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LH공사에서는 성남시 니네가 이거 부지 조성 비용 안 주면 우리 민간에 팔 거다라고 이제 거의 약간 좀 최후 통첩 같은 걸 보내요. 자, 그러니까 성남도시공사가 그러면 우리가 민간에서 돈 조달해가지고 쓸게 라는 식으로 진행을 한 거예요. 성남시는 허락만 해줘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과정이 좀 착착 진행된 거 아니고 약간 유동규가 막 밀어붙이듯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관련해 가지고 당시 성남시 의회
이 새누리당 쪽에서 유동규라든지 성남 도시개발공사 막 질타해요. 시장도 안 한다 그랬고 시의회에서 돈도 안 줬는데 성남도시공사 니들 독단적으로 이렇게 하고 말이야 하고 막 야단을 치죠. 자, 야단을 쳤는데 검사들은 이거 가지고 뭐라 그러냐. 봐라, 당시 유동규가 이렇게 함부로 하는 바람에 새누리당에서 이렇게 막 지적을 하고 그러지 않았냐. 그런데 김용, 너는 지적을 안 했네? 왜 안 했을까? 돈 받았으니까 안 한 거지. 아니, 아니, 새누리당에서 지적을 하는데 굳이 똑같이 거기 숟가락 얹을 필요가 있나? 얹을 수도 있고 안 얹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거 아니야? 근데 그걸 돈 받았기 때문에 안 얹었다. 라는 식으로 또 몰고 가요. 생떼 쓰는 거죠. 근데 이것도 진짜 생떼를 이렇게 좀 성의 있게 쓰는 게 아니라 질문지를 그냥 반복해서 읽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성의 없는 검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참 보면서 제가 답답했던 것이 유동규로부터 돈 받았지 뭐 이런 얘기를 사실 여러 번 해요. 안 받았다고 하는데 그 돈 나무한테 쏜 건데 알았지. 유동규 진술 신빙성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돈 받은 건 맞지. 예, 패턴이 똑같아. 이 네 가지 혐의에 대해서 패턴이 똑같게 질문해. 아마 나 같았으면 승질났을 것 같은데. 야, 김용 부원장 참 잘 참더라. 술값 부분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술값 누가 냈냐. 김용 부원장은 나도 냈다니까 라고 하는데 유동규가 전적으로 내지 않았냐. 어떻게 유동규가 제일 막내인데 어떻게 유동규가 전적으로 이렇게 술값을 내냐. 그거는 너한테 잘 보이려고 그런 거잖아. 유동규가 을이기 때문이잖아. 너 술 먹었지. 술값 유동규한테 떠넘겼지. 심지어 아까 그 위례신도시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도 너 술 얻어 마셨기 때문에 그거 지적 안 한 거지. 야, 참 비인간적인 질문을 하는데 그거를 이 정해져 있는 요 그 시나리오 별 맞춰가지고 딱딱 진행을 해보면서 야, 참. 야. 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기가 찼어요, 저는. 아, 검사들이 사람을 괴롭히는 방법은 저런 것도 있구나. 저렇게 같은 질문 이미 대답을 했는데 같은 대답을 계속 반복하게 하는 거. 저런 방식도 있구나. 그것도 이렇게 뭔 어떤 질문을 끌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추궁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온 게 아니라 사전에 그 질문지를 만들어 놓고 그 질문지대로 질문하는데도 그러니까 이건 뭐 거의 의도적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야, 그렇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 재판 구경을 갔다 와서 느낀 점은 그거였어요. 아, 이 검찰이 일단은 재판을 이길 생각은 일단 없구나. 이미 졌다라고 포기를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네. 자, 자, 오밤중의 뉴스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고요. 이어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